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포지션을 주로 갖고 가는 단타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단기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관점을 변경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다시피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보고 중요한 자리들을 빠르게 체크하고 그 중요한 자리를 체크해서 냉철하게 대응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혹은 저희는 선물을 하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맞아서 충분히 매매를 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학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27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시나 현재 흐름은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비트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로는 어제의 관점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댓글에 보면 그제까지만 해도 상승을 얘기하다가 왜 이제 와서 하락을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그 이유는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사람들이고 그 기준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저는 기간 조정을 생각하고 상승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채널이 우선 깨진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하단에 유동성 흡수를 하고 올라와야 할 자리들은 여기가 제 생각에는 맥시멈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서 큰 장대봉을 올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유동성 흡수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 유동성 흡수를 한 부분을 재차 한 번 더 하방 이탈을 하면서 낮아졌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미 이 채널은 깨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꼬리를 말고 올라오는 월요일날 무빙을 보면서 좀 이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이 부분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여기에서 꼬리를 한번 살짝 깼더라도 이 채널을 다시 이탈하면 안 됐습니다. 올라타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여줬어야 하는데 이후 다시 올라타지 못하고 재차 흘러내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냐면, 단기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진 흐름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에 반전을 주려고 하면 이 하락하는 추세선, 즉 고점이 낮아진 추세선을 상방 이탈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어제 단톡방과 텔레그램방에 말씀드렸던 자리는 112.7K의 1차적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2차적으로는 기존에 봤던 114.5K가 2차 자리가 될 거예요. 적어도 이 두 자리는 부셔줘야 이 하락이 완료가 되었고 다시 한번 채널로 진입하면서 자연스럽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지만 이 큰 범위에서의 유동성 흡수를 노려볼 수 있을 텐데, 현재 그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1번 자리도 당연히 못 뚫었고요. 아직 2번 자리도 못 뚫었습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뚫어낸다고 하면 아주 강하고 빠르게 뚫어내서 시장의 공포를 종식시켜줘야 하는데 그 부분 역시나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A파인 것 같고 이게 B파라고 본다면 C파가 진행 중인 것 같다. 근데 C파의 크기가 A파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한 발 더 빠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면 A파, B파, C파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 C파 내부에서 A파, B파, C파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C-A에 382 정도의 되돌림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기준으로 잡았던 112.5K 정도라고 하는 게 0.5 구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382 혹은 0.5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면 당연히 그 위에 있는 114.5는 도전도 못하고 빠지는 구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흐름에서는 썩 좋지 않다. 그나마 상승을 하려면 어제 말씀드렸던 112.5K와 114.5K에서 이렇게 이틀 만에서 끼어서 리테스트를 주고 이렇게 오르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이 무빙이 안 나온다면, 적어도 114.5K를 한 번에 터치해주지 않는다면 아마 올라와도 이 구간 내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게 112.5K 정도까지 반등을 주면 한 파동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려있던 게 양전을 했다면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관점은 현재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큰 뷰까지 정리를 해보면 어제의 관점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74K에서부터 상승한 파동의 조정이 기간 조정이었으면 했는데, 이 기간 조정에 대한 기준이 깨졌기 때문에 빠르고 강력하게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무난무난하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파동이 높다. 전체 파동의 주요 자리까지 빠질 텐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98K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롱 포지션을 들고 있다면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서 98K까지 갈 수 있는 여력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더리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새벽에 방에다가 말씀드린 부분은 코어함 매물대 근처에 도달했다. 저는 어제 알트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알트롱을 들고 있었던 이유는 이 하락하는 파동이 종료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올라온다면 단기적인 코어 매물대에 도달하고 나면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했을 때 저는 새벽에 롱 포지션을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이후 코어 매물대 하단을 터치하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와 이더 모두 중요한 자리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흐름이라고 하면 이 매물대들과 주요 자리들을 강력하게 뚫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여기에서 비비고 저항 받다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4,000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좀 더 많이 빠진다고 하면 한 3,700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 주 정도까지는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들 동시에 체크하셔서 리스크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은 결국은 하락할 가능성이 현재 더 높아졌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포지션을 주로 갖고 가는 단타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단기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관점을 변경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다시피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보고 중요한 자리들을 빠르게 체크하고 그 중요한 자리를 체크해서 냉철하게 대응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혹은 저희는 선물을 하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맞아서 충분히 매매를 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현재 자리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하락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숏배팅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고, 좋은 자리가 온다면 숏배팅도 하시면서 피해도 방어하고 그리고 수익도 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